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얼마 전에 그 무고이제 무고? 그 무고 관련해서 또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나와서 뭐 상식적이지만 사실 이런 정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무고하면 안 되죠. 근데 이 뭐 약간 남녀 갈라치기를 해서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그러니까 특정 성별을 구분하기는 애매하지만 여전히 이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 여성이 다수잖아요. 근데 이제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이 피해자들이 나 괜히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경우,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약에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한다면 문제가 있죠. 그런데 이 또 남성의 입장에서 봐, 내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로 고소당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이 난다 하더라도 거의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내 성범죄를 낙인 찍혔다,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소 관계가 좋았던 가정까지 깨지고 이혼 당하고 회사나 조직에서는 내가 이제 혐의 없음 받았다 한들 그거를 제가요 사실은 그게 혐의 없음이고요 이런 변명을 사후적으로 해봐도 안 통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무고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, 이 무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진짜로 성범죄 피해를 본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어려워지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남편에게 성매매를 들킬까봐, 성매매를 했나봐요 여성분이. 근데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, 이 성범 이런 것도 있고, 이제 예를 들어서 합의하에 이제 간음을 했는데 이게 들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많죠. 불륜이었는데 들키니까 당했다, 성폭행 당했다라고 해서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여자 말을 믿죠.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매매를 했어요.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방 성매수남이겠죠. 허위 신고를 허위 고소를 한 거예요. 성매수남을 상대로 내가 당했다,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여성한테 이 재판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고소를 했냐를 강하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에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, 그럼 이 사이에 실제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해드린 것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다른 결이 달라요. 이제 남자분이 이제 또 이게 강간 당했다고 이제 고소를 당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마 저는 혐의 없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아무튼 힘내시고,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죠. 그래서 나중에 이 혐의가 뭐겠어요? 그러니까 이 이제 무고 혐의죠. 무고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이 들통나서 숨기려고 무고했다.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.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. 왜냐하면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분은 거의 사회적으로 낙인도 찍히고 거의 매장 당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잘 소명을 못하면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죄가 추정되죠. 무죄가 유죄 판결 날 때까지 무죄가 추정돼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, 죄가 있다라고 하는 고소인이나 기소 전에는 고소인, 기소 이후에는 검찰이 입증 책임을 지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유죄가 추정되죠. 피의자 진술을 딱 듣고 유죄니까 네가 혐의 없으면
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네 죄를, 네가 죄 없음을 밝혀라.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. 피해자 진술을 많이 믿어주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, 두 사람 밖에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, 증거라고 하면은 이제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혐의 없음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.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서는 밝혀졌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질책을 하니까 판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고사를 한 것이냐,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이제 남편한테 이제 성매매 했다고 밝히면은 뭐 이혼 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이겠죠.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강간죄는 중형에 선고된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. 그래서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. 라고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간소한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, 이분도 이 무고도 굉장히 이 무고한 죄 있잖아요. 강간이 되게 잘못, 이제 강간의 이제 무고한 죄명의 형량에 따라서 이 무고도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였어. 이게 이제 만약에 징역형이다, 실형이 나온다, 그럼 무고도 실형 갈 가능성이 있고, 벌금형이 나오면 무고도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, 아무튼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다른 사람 처벌받게 하고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또 이게 또 심각한 게,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언제죠? 최근에 본 것 같은데.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뭐야 이거? 그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죠? 아니,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아도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,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. 이거 황당하죠. 근데 이건 다행히, 그래서 이제 이 30대인데 여성이 남자친구가 연락 안 받니 화가 난다고 성폭행 당했다 신고를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, 근데 다행히 이거는 이 남자친구를 상대로 성폭행, 강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서 그냥 출동한 거, 경찰이 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순찰자가 뭐 3대 출동하고 됐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강간 신고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짓 신고, 요거만 가지고 적결 심판, 요거는 이제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, 사실은 이 경찰 권한 중에서 이 적결 심판이 형사 사건의 한 80%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. 뭐 훈방이나 뭐 이렇게 하는, 경찰이 조직도 뭐 10만 이렇게 크지만 이제 가볍게 이제 집에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경찰 권력도 막강한 거죠.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새벽이죠, 1시 10분쯤에 남자친구가 성폭행 당해서 허위신고를 하니까, 근데 이제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서 내가 허위신고한 거다라고 실토를 했으니까 망정이지, 왔을 때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꾹 입 다물고 있어요.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자 있잖아요, A씨, 피해자 말만 듣고 남자친구 막 찾아가지고 바로 막 긴급 체포해서 가두겠죠. 그러면 이제 그 남자친구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안 믿고, 여자친구,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좀 무서운 게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결국은 이게 밝혀지면은 이제 이분도 무고로 처벌됐을 건데, 다행히 이제 현장에서 실토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갔다. 그래서 뭐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오타 같은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죠. 그래서 하여튼 적결심판 청구로 끝냈다라고 얘기했는데, 여기서 이제 뭐 기사 제목이 뭐 전과자 신세를 피한 이유, 요거는 이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, 근데 하여튼 여기서도 굉장히 뭐 이례적인 사례겠지만 너무 이렇게 허위신고나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제가 여성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, 이 무고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러면 안 돼요. 한 사람 인생을 정말 망칠 수 있는 일인데, 그냥 학교 다니면서 흔히 그냥 뭐
뭐 어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의 수준이 아닌 거죠. 이건 한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, 이런 신고가 이제 빈발하게 되면 진짜 성범죄 때문에 막 너무 고민이 많고 밤잠 못 이루고 정말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신고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막고, 신고하고 난 다음에도 피해자 말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, 그런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 신고하지 마세요.